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용준, 유승호, 송미호, 서수진 씨가 연주해 주신 How My Heart Sings 라는 곡을 시작했습니다. 네. 선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광고인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광고 좀 주세요. 네. 광고를 네. 염가로 저희가 해드리려고요. 네네.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jk@preto.com으로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십시오. jk@freetoe.com 네. 으로 연락 주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럼요. 싸게. 주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곳이니까 네. 저희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영화를 이제 대작 하나, 상영관 200개 미만인 다양성 영화 하나, 네. 뭐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극장을 우리가 찾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시간표가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단지 세상의 끝. 네. 네, 자베돌란 감독의 건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뭐 하루에 한 2번? 한 번. 적으면 한 번?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막 밤에 있고 막 아침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영화 보는데 힘들었어요. 평일 아침 네. 한 번. 저는 더킹 보고 이어서 이 영화 봤어요. 그래요? 극장에서 한 4시간 좀 넘게 연속으로 이 영화 두 편을 봤어요. 야, 좀 힘들었겠네. 진짜 들어가서 바로 기절하고 진짜 버스도 못 하겠더라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서 바로 잤어요. 진짜.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나? 네. 그렇군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성 영화를 저희가 이제 골라서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해드리면 사실 네. 그렇게 반응이 없는 다양성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극장에서 자취를 감췄을 네.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사실. 네. 뭐 어둠의 경로로라도 접하신다면요. IPTV나. 네. 네. 아무튼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좋은 영화들을 좀 가서 많이 보시라고 해드리는 건데, 네. 저희 취지와 맞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저희가 뭐 시사회를 보고 먼저 얘기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개봉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방송이 나가면 잘못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 세상의 끝,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12 ans que j'y suis pas allé. 12 ans, tu peux vraiment pas les saquer, dis donc. Saquer, non. La famille. 유명한 작가가 된 루이는 12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고, 오빠가 그리웠던 여동생은 예쁘게 치장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형수는 어색하게 루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생이 못마땅한 형 안투아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시끌벅적한 재회도 잠시, 가족들은 마음과는 달리 아슬아슬 모난 대화를 이어갑니다. 12년간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지낸 3시간을 마주하는 영화, 단지 세상의 끝입니다. Où il me reprocherait tout. Ne me pardonnerait rien. 네. Ça pleurerait, ça crierait. 한마디 총평. 이게 세상의 끝? 이게 세상의 끝. 네.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이 다가오고 있다. 네. 네. 일어날 풍경들이 아닐까. 네. 전 지긋지긋한 가족.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다른 주제는 집중을 하셨네요. 제가요?
둘 다. 그렇죠.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일견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족 얘기니까. 그렇죠. 전 진짜 보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아니, 뭐, 가족 외엔 나오진 않잖아. 가족 얘기지, 뭐. 그 가족에 대해서 네. 뭔가 또 이렇게 사연이 많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자기 이런 스토리나 경험들을 투영해서 보게 되니까 네. 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굉장히 잘 자랐거나 평탄하게 이렇게 지내신 분들일수록 공감 가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 있어서 그렇죠. 뭐 더 힘들거나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영화제 상을 받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많은 감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한테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데 와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배 감독님이 어떻게 봤을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나는 뻔하니까. 황대리랑 저는 비슷하거든요, 약간. 저도, 그러니까 이 자베르 돌란 감독의 전작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자전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나, 얘는 설 때 집에 안 가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전작들이 더 좋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상을 받아버렸다는 게 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던데. 이 말 저 말 좀 있었죠. 네. 그러면 자, 황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언제 황과장이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1월 18일 날 더킹이랑 같이 개봉을 했습니다. 99분. 전 더킹보다 더 길었거든요.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15세 관람가고 말씀드렸듯이 연출은 자비에 돌란 감독입니다. 최근에 그 아델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걸로도 조금 이슈가 되고 그거 이전에도 잘생기고 주연도 하고 연기도 하고 모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뭐 천재 소리를 듣는 감독이고 전작인 2014년도에 마미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5만 8천 명이 들었고 2013년도에 팜 앳 더 팜은 7,400명 2012년도에 로렌스 애니웨이 19,000명 2010년도에 하트비트 6,000명 관객 동원했습니다. 제가 이 감독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포스터와 제목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것만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되게 주목받는 감독이라고 해서 근데 딱 보니 이제 제목과 주제가 되게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약간 그런 걸로 승부하는 감독인가? 뭐 그런 생각은 했던 적은 있습니다. 드디어 이 팟캐스트 때문에 영화를 봤는데 그게 단지 세상의 끝이었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출연진도 어마어마하죠. 뱅상 카셀, 마리온 코티아르, 레아 세이두, 가스파르 울리엘, 뭐 나탈리 베이 이런 배우들이 있는데 뒤에 두 배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뱅상 카셀과 마리온 코티아르와 레아 세이두가 한 쇼트에 잡히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되다니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영화를 끝까지 보기 힘들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작비가 6,9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이 감독의 모든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N9에서 수입 및 배급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으나 그 상이 발표되는 순간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깐느가 사랑하는 감독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모로 극찬을 받는데 이 영화를 두고서는 조금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유 보내기 쉽지 않은데요. 네. 보통 뭐 하면 15분씩 기립박수를 치는 데인데. 네.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과 에큐머니컬 상을 같이 받았다는데 인간 존재를 깊이 있게 성찰하며 예술적 성취가 돋보이는 영화에 주는 상이래요. 에큐머니컬 상이. 뭐 하여튼 두 개를 다 받았다는데 장릭 라기아레스 희곡이 원작이고 뭐 이 작가는 20편 정도 희곡 소설 시나리오 뭐 이런 걸 썼는데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5년 전에 발표한 작품이고 1988년에 쓰기 시작해서 2년 만에 탈고를 했는데 1995년까지 3번이나 고쳐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연극으로 봤으면 더 재밌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베르 돌란 감독 같은 경우엔 인물 연출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감정을 폭파시키고 어쨌든
이 감독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남한테 할 말도 많고 그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무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대화를 하거든요. 그 대화가 언성이 얼마나 높아지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소통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감독한테도 있는 것 같고 그걸 계속 이제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좀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다 영화적인 장면에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희곡이었다면 그래서 이 배우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대화를 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다면 꽤나 흥미진진하게 계속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에서 오히려 막 음악과 클로즈업과 막 이런 걸로 뭔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소위 말하는 영화관에서 견뎌야 되는 영화인가 뭐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몇 번 최근에 실패했다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던 영화들의 공통점이 다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 봐서 나는 아직 한국과 헐리우드면 머물러 있어야 되나 나의 식견이 그 정도인가 새삼 절감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아무런 미덕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황대리 네. 이런 평이 네. 꼭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 게요. 로튼 토마토 평가는 43%. 네. 그리고 메타스코어는 48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높지 않아요. 네. 제가 함부로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영화를 함부로 뭐라 하기가 힘든 게 사실 지금은 뭐 베스트로 꼽는 대부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거 볼 때 처음 볼 때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욕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게 긴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몇 번이고 시도해서 보고 나서 결국 영화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났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거든요. 나중 가서 지금의 이 자비에 돌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까봐 좀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뭐 영화는 취향으로 보는 거니까 네. 이거를 또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네. 뭐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이 나름 뭐 이유가 있었으니까 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로튼 토마토나 메타스코어를 보면 네. 점수가 낮은 거를 봐서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그게 뭐 이상한 거는 아닌 셈이죠. 네. 네, 뭐 물론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주위에도 자비에 돌란 영화 하나하나를 정말 인생의 베스트로 꼽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어렸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전의 것들을 찾아보기라도 할 건데 와, 이 단지 세상의 끝으로 접하게 된 이 감독의 전작들을 챙겨 몰라니까 벌써 그거만 속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쉽지 않네요. 네. 그건 뭐 사실은 그 취향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영화죠. 그리고 오히려 볼거리도 제일 적어서 그 감독 영화 중에 네. 일단은 그 센스가 좀 대단해서 그 미술이나 촬영 뭐 그 음악 과감하게 쓰는 것들. 마미 같은 경우는 화면 비율이 막 바뀌어요. 막 농담으로 막 인스타그램 비율이라고 1:1로 시작해요. 영화가 정사각형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막 넓어졌다가 다시 이 화면이 다시 1:1로 깝깝하게 줄어들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절묘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뭐 그런 걸 하기에 너무 협소한 공간 안에서 이 딱 정해진 인물들의 대화로만 가득 찬 영화니까 좀 갑갑함을 특히나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얘기하더만요. 네. 쉴 새 없이 얘기하는데 그걸 또 계속 클로즈업으로 그냥 네. 계속 거의 대부분을 클로즈업으로 가져가니까. 그것도 불어로. 네. 한 단어도 못 알아듣는. 불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불어를 쓰는 나라를 갔어요. 세네갈에 갔는데 정말 불어 아니면 그 현지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 갔을 때 불어로 물 한 잔을 못 시키겠더라고. 나의 이 불어에 대한 그 지식이 제로구나. 그치. 정말 생각해봐요. 아프리카 갔어. 불어로 이야기해야 돼. 물 주세요. 심지어 워터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렇지. 그냥 일상적인 언어에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언어인 영어가 안 통하는 오로지 불어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그 정도에 대해 불어가 내가 이해도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영어의 한 2배에 달하는 불어 대사를 아마 구사하는 것 같던데 그 영화를 견뎌내야 해야 되는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베르 돌란이 아수라 본 거지.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있죠. 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평식 오빠가 안 봤나 봐요. 평식 오빠 평이 없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궁금했는데. 유진아 씨가 이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별 4개 주시면서 클로즈업으로 장렬하는 가족관계의 진한 그림자. 한동원 씨가 4개, 가장 말수 적은이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내밀함. 허나몽 씨도 4개. 순환마저 감수하도록 하는 가족이라는 세상의 시작과 끝. 근데 이용철 씨는 3개 줬습니다. 여전히 데뷔작의 변주에 천착하는. 그리고 장영엽 씨는 2개 반 주면서 관객보다 먼저 영화가 운다. 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뭐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설명절에 가족끼리 보면 처참합니다. 영화 제가 봤을 때 설명절 가족 그렇죠. 가족 모아가지고 뭐 가족 얘기하는데 한번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처참하죠 진짜. 뭐 다 끝까지 보고 나오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죠. 다 보고 나와도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뭐 애초에 이렇게 대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가자, 이 영화 보러 가자 했을 때 이 영화 뭐냐, 감독이 뭐 누구냐, 자벨 돌라이라다 유럽애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게이야? 막 이래버리면 또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일단 설명절에는 만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때까지 틀려나. 네. 근데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저기 좀 길게 틀어주는 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그 N9에서 네. 혹시 이 영화 관련해서는 시사회 하실 생각이 없냐 물어봤더니 시사회를 많이 안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사회를 많이 안 할까? 자별의 논란이고 상도 받고 그랬으면 뭔가 좀 많이 할 법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입장벽이 있는 영화죠. 이 감독이 어쨌든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건데 이 영화로 좀 독특한 위치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사실 캐나디언이잖아요. 퀘벡에 살아서 이제 불어권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찍고 캐나다에서도 종종 찍고. 나이도 어려요. 89년생이에요. 이제 30이 안 됐어요. 사실. 22살, 3살 이때 지금 영화 찍고 이랬던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베르 돌란 필모그래피 일부 결산 느낌으로 그냥 상을 지금 한번 준 것 같은. 지금 인정해줘야 우리가 인정해준 게 맞으니까. 한 24살 이때 찍은 영화로 상 줘버리면 아직 뭔가 좀 검증이 안 된 느낌인데 이쯤 했으면 얘가 이거 한우물 파가지고 어느 정도 하네. 해서 상을 준 느낌인데 거기 이제 또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직접 연기도 하고 모델도 하고 여러 셀럽들이랑 작업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힙한 청년 이미지를 딱 잘 점하고 있는 이제 감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자전적인 자기 이야기를 계속 변주하면서 되게 파괴력 있는 영상미를 추구한 전작들에 비해서 원래 있는 희곡을 가지고 좀 담백하게 뭘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감독이 집안에서 집안 구성원들의 대화로만 가득 찬 이 영화를 찍었으니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 뒤에는 남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 줘도 멋있게는 만들 수 있겠다.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연출력을 이걸로는 인정을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내가 남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기엔 좋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얘기하고자 한 바가 이게 맞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한데 제가 이해한 스토리가 맞는지 들어봐봐요. 내가 곧 죽는데 그 얘기 하려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갔더니만 가족들이 내 얘기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승진한 지 얘기만 하다가 결국 말도 못하고 쫓겨서 집에서 나간다. 이 얘기가 맞아요? 팩트는 말을 안 하고 나간 거니까. 근데 너무 저급한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궁금하냐면 제가 중간에 흐름을 좀 놓친 적도 있는데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미리 안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이제 저랑 다른 게, 얘 말을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다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차마 말 못하고 나온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 가족 간의 반갑기는 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여동생은 그래도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오빠를 기다려서 했는데, 거기서도 뭔가
말을 하면서 또 큰오빠랑 싸우기도 하고 뭐 큰오빠는 또 나름대로 동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냥 가족을 팽개치고 10년 동안 나가인 거에 대한 또 뭐 안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비꼬는 방식으로 말을 툭툭 던지면서 뭔가 상처를 계속 주고 엄마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어쩌고 하는 모습이 또 나쁘기도 하다가 뭐 또 결국에는 뭐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거에 가족의 그 굉장한 사랑을 느껴서 이 사람이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심경의 변화도 좀 있고 뭐 내가 얘기를 꼭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고 가는 뭐 이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 제가 참 김프로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프로님 이런 컨셉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찍느냐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그냥 우리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게 왜 누군가에게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일까? 이 영화가 어쩌면 그러면 문화권의 차이에서 오는 표현 방식이 다른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인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얘기 안 할 텐데 형이 뭐 여기서 오는 불편함 이게 1번일 것 같고 2번은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걸 왜 저렇게 찍었을까? 이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실한 것은 자기 식대로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 자베르 돌란 감독이. 다만 이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혹은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감독이 거기다가 딱 집중하고 어떤 한 사건, 센 사건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이때까지 만든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걸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느껴졌는지 안 느껴졌는지는 또.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는 네. 그 본인이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자기 있죠. 경험을 투영해가지고 뭔가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이게 궁금해져요. 그 감독이 사실상 어린 나이고 주제도 항상 어머니와 엮여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다면 감독의 전작들을 많이 챙겨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고 하면 좀 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보다 감독에 대한 감독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전달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건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전작들이 더 좋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메시지나 전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과 이들의 대사와 이를테면 이걸 희곡으로 봤어도 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자베르 돌란 감독이 연출을 해서 영화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별로인 지점이 많이 보였어요. 오히려 그 전작들이 맘이나 로렌스 애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화 같았거든요. 비슷한데 그 전작들과 네. 연출하는 방법이나 과감함이나 센스나 대화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끼리 부딪혔을 때 그 대화나 뭐 이런 건 비슷한 연출을 했는데 몇몇 부분에서는 좀 내가 할 만큼 해서 좀 잘 알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찍힌 것 같은 부분들. 그래서 자기가 이건 뭔가 희곡에는 없는 영화적인 순간을 내가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장면들 이런 게 좀 별로더라고요. 너무 뻔하고 의미도 없고 예전에는 별로 의미 없이 저게 왜 찍혔지? 라고 생각한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 에너지가 넘쳐져서 이번 건 약간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별 의미 없이 그냥 좀 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자, 그래서 92개 스크린으로 시작해가지고 최대 124개까지 스크린 올라갔다가요. 네. 지금 14,000명 동원했거든요. 14,800명이니까 15,000명 이쪽 저쪽에서 이제 첫 줄을 지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아마 자베르 돌란 영화를 한 번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못 보다가. 네. 근데 상도 받고 개봉도 했다니 이번 기회에 한번 봐볼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그냥 예측으로 이때까지 본만큼은 더 보지 않을까. 그래요? 네. 오. 어떻습니까, 강대리님? 저는 아재 개그를 좀 해보자면 자비에르 놀란 감독 영화잖아요. 설 연휴 스크린은 자비가 없거든요. 요거 괜찮았다. 자비가 없지. 자비가 없거든요. 아마 한 2-3 영화로 아마 버스 시간표로 쭉 나래비를 세울 건데 거기에 들어갈 스크린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설 연휴 동안. 네. 근데 안타깝게도 설 연휴가 이 영화가 개봉한 지 2주차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2주차 때 싹 다 빠지고 3주차 때 다시 나온다? 이건 또 힘들 것 같고 결국 이번 주 설 연휴 전에 이 영화의 스코어는 끝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저도 그럴 수도 있죠. 높을 것 같고요. 네. 연휴가 꽤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15,000에서 2만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한테 그럼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작을 보실 분들이 찾아보실 테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화가 난 모르겠다 싶은 게 제대로 본 결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없어요. 가족끼리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대사들이나 쟤네가 그러니까 정말 유난 떤다. 유별난 애들 모여가지고 진짜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마음에서 저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갈 때가 많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속출하고 이 지점에서 내가 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저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저랬던 것 같은데 나도 내 동생한테 저러는구나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결론이 났을 때 이 영화 뭐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저는 영화를 잘 본 것 같거든요.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과 찝찝함을 얻고 돌아선다는 게 가족관계를 그리는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럽인이든 똑같이 가족 앞에서는 답이 없다. 이걸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족 영화도 있다. 네. 자, 황 대리님은 어떤 분한테 추천을? 저도 이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이 영화를 보고 엄청난 의미를 깨달음을 갖고 가시는 분들 그런 관객들은 누구인가? 오히려 저는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응? 추천을 하라니까 질문을 하고 추천 못하겠다. 뭔가 추천이라는 거는 이 영화를 보면 좋아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뭔가 그렇지. 그림이 그려져야 이런 분들이요 할 건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런 분들 알려달라. 저는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가족이 있는 모두에게 추천하면 돼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라고가 아니라 이런 영화도 있다. 가족을 이렇게 다룬다. 그렇죠. 재미와 기승전결을 기대하시지 않고 그렇죠.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 뭐 거기서 내 개인적인 경험치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빗대가지고 생각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가셔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단지 세상의 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부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용준, 유승호, 송미호, 서수진 씨가 연주해주시는 How My Heart Sings 들으면서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